레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윤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이제 좀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주나 싶었는데 이게 또 쉽지가 네. 않습니다. 외국인은 사실 어제도 매도가 더 많긴 했거든요. 오늘도 또 매도 우입니다. 이거 지겨워 죽겠어요. 그러니까요. 코스피가 오늘 그래도 상승으로 돌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5호짝으로 넘어오는 그 타이밍부터 갑작스럽게 훅 밀리기 시작하죠. 코스닥도 그렇고 점점 힘이 좀 빠집니다. 진짜 이제 다음 주면은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방향성을 한쪽으로 몰고 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종목들 먼저 살펴본다면 오늘은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괜찮습니다. 네. 오늘 나름 선방해주고 있고 또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쪽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돋보이는 종목들은 오랜만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급등세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 호실적 나왔고요. 머스크 XAI가 수십억 달러 투자 유치에 나선다는 호재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마냥 위로 갈 것만 같던 종목도 흔들립니다. 네. 그렇다고 매번 소외되기만 했던 종목들이 계속 안 가느냐. 가끔 이렇게 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헷갈립니다. 맨날 뒤 타이밍 뺏겨가지고 꽁무니만 쫓아갈 수가 맞아요. 없잖아요. 어떻게 미리 가서 수익을 따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랭킹쇼에서 도와드립니다. 네, 미리 가는 것도 중요한데 또 계속해서 물려 계시다가 팔았더니 갑자기 급등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나 많죠. 네, 그런 경우 많기 때문에 저희에게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결정 내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023258-82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니까요. 저희에게 전화벨 울려주시거나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좀 들어가 볼까요? 장재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이태경님, 반갑습니다. 폭풍주시님, 은숙님도 오셨는데 저는 이분이 오늘 좀 눈에 띄는군요. 누구요? 살련님이 오랜만에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창호의 코님 간만이에요. 하영. 이 얘기도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자, 드가자님과 귀숙님도 미리미리 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3009님, 후왕님은 오자마자 코롱티 슈진. 어이구, 90%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상담 요청 주셨고요. 그리고 피치펀치님께서는 예.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그쵸. 라고 얘기해주고 계신데 이번 주 여러분들 가을 날씨 마음껏 즐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날씨가 최저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묵혀놨었던 가을 옷들 빨리 꺼내셔서 이번 주에는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어떻게 갈아입어도 소화되기 쉽지 안 않을 돼요, 것 같아요. 안 돼요. 아니, 가을이 이게 가을이 이렇게 짧을 수가 있나요? 네. 사실 이번 주도 계속 날씨가 이게 뭐 왜 이렇게 우중충하지 맞아요. 비도 많이 싶었는데 왔고. 오늘 하루 딱 이제 날씨가 좋아진 네. 거잖아요. 이 날씨가 좀 오래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추워지기만 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종대님, 이첼리님, 명화님까지도 와주셨고요. 그리고 이태경님이 네. 삼부토건 20% 수익 챙기셨다고 우와!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가지가 싫어요님 고려아연 갖고 아이고야. 계시네요. 이게 또 매수 가격이 125만 원입니까? 한가 가서 안 팔린다고요. 도와달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가지가 싫어요님 너무 심상치 않은 종목에 투자를 좀 뒤늦게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완두콩님의 부광약품 올라와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네. 현대위아, 인스코비까지 오늘 상담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종목도 다 일단 체크해놨고요. 김수인님까지도 인사 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쯤에서요. 일단 오늘 랭킹쇼 주제를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청자 초대 이벤트가 한 가지 있거든요. 공연에 또 초대 이벤트가 네. 있네요. 토마토 증권통 개국 22주년 기념 특별 음악회입니다. 미로슬라브 꿀티 셰프 라우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이네요. 저 가거든요? 이게 사람 이름입니까? 네, 사람 이름이고요. 그래요? 잘생긴, 러시아 셰프, 셰프였대. 러시아, 수어만 들어가면 다 셰프인 줄 알고. 그냥. 러시아 피아니스트인지 정확히는 네. 모르겠는데, 정말 화려한 기교를 네. 갖고 있는 이런 음악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11월 9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11월 9일 오후 5시고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펼쳐지는 아주 멋진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티켓이 총 10명에게 준비가 우와. 되어 있는데요. 신청 마감이 10월 31일까지 추천 통보가 11월 1일로 되어 있네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 랭키쇼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추첨 많이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3명씩 추첨해서 네. 티켓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3명, 내일 3명 이렇게 저희가 추첨해서 어허. 티켓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기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 분당 2장씩 또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뭐 연인이랑도 좋고요, 그렇죠. 부모님이랑도 좋고 뭐 가족이랑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랭키쇼 주제 한번 네. 들여다볼까요? 오늘 랭키쇼 주제 키워드부터 띄워주시죠. 어떤 걸까요? 자, 항공의 항공의 날입니다. 날. 오늘이 제44회 대한민국 항공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항공의 날이 왜 항공의 날이냐 하면은 대한국민항공사 KNA 소속 항공기가 그러니까 민간 항공기가 최초로 취항했던 날입니다. 그때 1948년 10월 30일이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 노선을 처음으로 취항했던 날을 기념해서 항공의 날로 잡았대요. 자, 그래서 항공의 날 기념 특별 랭킹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세계 최고의 항공사는 바로 이런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혹시 이 세계 최고라는 기준이 뭘까요? 이거 중요하죠. 네. 2024년 월드 에어라인 어워드의 아하. 선정 기준인데요. 이때 총 100위까지 항공사의 순위를 매겼나 봐요. 근데 그 기준이 승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 또는 뭐 항공사의 혁신 네. 이런 것들을 주로 평가 항목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행기 대수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승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 같은 것들 아주 가장 먼저 1순위로 넣었다고 하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 두시면 네. 좋겠네요. 아마 여러분이 이용해 보셨던 항공사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어디 보자. 이 윤재코가 익숙한 항공사는 어디입니까? 저는 에미레이트 항공하고 네. 싱가포르 항공사는 타봤는데요. 그래요? 아쉬운 게 사실 대한항공도 생각보다 제가 알기로는 이 에어라인 그 선정에서 상당히 많이 좀 됐었거든요. 순위가 선정이. 높아요. 네, 그런데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아시아나 항공이 37위로 꼽혔고요. 오. 대한항공이 11위로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양호한 성적을 받아낸 거죠. 지금 보시는 곳은 총 탑5에 진짜 정확히 5개 항공사를 가지고 온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항공사로 꼽힌 항공사들을 갖고 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타르 항공, 카타르의 국적기고요. 네. 아나항공이 있네요. 일본 국적기도 아하. 있고 싱가포르 항공부터 아랍에미리트의 국적기 에미리트 항공 네, 그리고 캐세이 또 퍼시픽. 캐세이 퍼시픽 항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캐세이 퍼시픽은 이 영국 자본으로 세워진 중국 국적기 그러니까 홍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 중국 국적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네. 이 카타르랑 에미레이트 쪽이 중동 쪽이라 네. 자본이 많아서 왠지 윗단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국간에서 인신난다고. 그 자본이 좀 충분히 많으면 여유가 있으면 맞아요. 서비스도 그냥 뭐 그런 정신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상위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과연 그대로 될지 이따 순위를 한 번씩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희망 있는 행복님, 에미리트 항공이 최고 1위 아닌가요? 오. 자, 그리고 고고씨님, 웬일로 또 오늘 주제 마음에 드셨나요? 자, 그리고 폭풍주식님께서는 싱가포르로 1위를 1위. 의견을 주셨습니다. 드가자님께서는 까다로 월드컵 했다요. 그래서 월드컵 기준으로 항공사를 선정하신 겁니까? 자, 그래요. 희망 있는 행복님도 그래 자본이 많아야 된다. 그럼요.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네요. 싱가포르도 돈이 많겠죠. 자,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순위는 본격적으로 맞춰보는 건 잠시 후에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 모셔보고요. 종목 진단 들어가 볼게요. 자,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 첫 번째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거 요즘에 가장 화제가 됐던 종목입니다.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가지가 싫어요님의 종목인데 고려아연 어제 제가 종가 딱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장중에도 아니 이거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말이 되나? 시총 9위라고 했는데 종가상으로 기어이 150만 원을 만들고 마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루 만에 지금 하한가로 떨어졌습니다. 네. 100만 원이지 이제 조금 있으면 위태로워질 것 같은 구간으로 바로 한 방에 떨어졌죠.
가져가시러 있는 매수 가격이 125만 원입니다. 비중 15%시고요. 한가로 지금 가면서 좀 호가가 계속 쌓이고 있는 모양이죠. 팔리지가 않는데요. 도와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고려아연입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로 너무나도 뜨거웠던 이게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들어갈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는데요. 이거 하루 만에 한가로 떨어집니다. 이거 더 떨어질까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일단 매도 의견 드리겠고,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도박을 하다가 도박 빚을 주는데 그걸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준 사람까지 돈을 못 받는 것 뻔히 아는 거죠. 도박꾼한테는 단 1원도 보태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집안에 도박하는 사람이 있어서 돈을 날리면 돈만 생기면 가서 도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집안까지 다 망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나는 나 혼자 하니까 가족들이 몰라요.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은 주식을 하면서 물렸으면서 남편이나 알면 이혼당한다 그런다든지 주식은 가족 자식도 모른다 그러고요. 몰라야 된다 그러고 이미 내가 도박하는 것을 가족이 모르니까 평화가 유지되지만 알게 되면 그때부터 가족도 힘든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걸 분석을 하면 잡을 수 없는 거죠. 살 수 없는 가격입니다. 적정 주가는 영업이익을 1조를 냈을 때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 가장 잘 나갈 때 언제냐. 주로 우리가 원자재 관련 주식들은 가장 잘 나갈 때는 이제 고물가 시대나 원자재 가격이 비쌀 때, 원자재 비싸면 마진이 크니까 들어오면 팔아. 그래서 제품가도 높아지지만 이제 실제로 2022년도 보면 2022년도 이때 당시에 8월 보면 그전에도 늘 주식은 57만 원이 고가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2년도 12월에 68만 5천 원.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22년도에 27만 원 있던 주식이 20년도 이때는 코로나 때 뭐 아예 물건이 이동도 안 됐으니까 내려갔잖아요. 그죠? 근데 적정 주가는 늘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45만 원 내외. 그래서 재련하고 뭐 동 관련된 원자재 관련된 것은 그렇게 산업이 막 성장할 때는 크게 성장, 그렇지 않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왔을 때 최근 들어서도 이슈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는 이슈 되기 전에는 주식 50만 원대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죠. 왜냐하면 물가가 이제 내려가면서 경기도 같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은 모멘텀이 없는 상태죠. 그 모멘텀으로서 이것은 내가 보유 포트에 과거에 샀더라도 30만 원 샀더라도 팔아먹고 보유하지 않는 게 정석인데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데 그럼 이슈가 올라갔으니까 내가 매매를 하고자 하면 차트를 보고 하셔야 되죠. 그럼 차트를 본다면 일봉 차트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갔으니까 사실은 이때 당시에가 19% 올라갔잖아요. 첫날 막 알려졌을 때 공개 매수하고 또 공개 매수 가격 올리면서 대응하고 이렇게 해서 지분 싸움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사고 싶으면 처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74만 5천 원이에요. 이 74만 5천 원을 사상 고점이니까 돌파를 하면 다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아무리 내가 가격이 높아도 이 주식을 보다 사면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사야 되는 거죠. 77만 원. 그러면 내일 정도 한가 먹고 내일 가도 손해가 아닌 거야. 아마 한가 가도 30% 가도 70만 원 정도니까 70만 원 정도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일은 풀리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저는 내일 풀리더라도 지금 한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4만 3천 주면 100만 짜리니까 10만 원 기준으로 하면 43만 주가 쌓인 거잖아요. 풀릴 수는 있더라도 공개 매수 MBK는 실패하고 방어에 성공하면 그러면 그 이슈가 사라진다면 일반 공모입니다. 유상증자 일반 공모인데 일반고 주주 배정이 주주 배정 신청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6만 5천인가요? 70만 원대 공모를 하면 사실 그 가격도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뭐 성공할지 여부는 가봐야 되죠. 그런데 성공을 못한다면 실제로는 저는 주식은 일단은 15%이기 때문에 비중은 높진 않지만 손절은 해야 되고, 만약에 내 본전을 지킨다고 계속 이슈를 보고 또 오르락내리락 하면 거기서 계속 있다 보면 125만 원이면 높은 가격인데요. 물론 뭐 어떤 이슈가 실패해서 일반금 실패하고 해서 경영권 뺏긴다면 그렇더라도 높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일이라도 매도하고 나오시고, 앞으로는 하고 싶으시면 60분봉을 보면 봐도 오늘 주총을 임시 어사히 하고 여기서 발표하자마자 한 것 같으니까 사실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보면 이렇게 1분 보시면 보고 있었으면 그냥 때렸으면 시장가로 때문에 발립니다. 여기서 130만 원인데 손해가 안 보죠. 만약 오늘 사신 거 아닐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130만 원이니까 여기 이런 11월 11시 16분에 팔아도 팔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미적되면 결국 내려오잖아요. 하한가 막혔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보다도 이제 상한가 간 주식이기 때문에 여기 갔잖아요. 그러면 다음날부터는 차트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 60분번 넣고 15분 차트를 보면 되는데, 15분 차트로는 가격 쇼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어저께, 28일 그저께 갑자기 이렇게 잘 가던 게 고점 대비해서 보면 8%랑 저가까지 하면 5%, 거의 13%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13% 내가 많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뭔가 여기 빠질 이슈가 여기에서 일부를 알았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 쇼크가 나고 나면 항상 그 다음에 올라가 안정적으로. 가격 쇼크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고점이 형성되는, 모든 게 다 같습니다. 주식은 고점 형성할 때. 그러면 보시면 쇼크가 나고 올라왔다고 안정하지 말고, 그러면 다시 22평선 깨진다든지, 아니면 거래하시려고 못 가면 요 고점 못, 그럼 오늘 정도 보고 있다가 이미 3분봉을 보면 보유 금지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단기 매매라면 단타라면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여기서 고점도 뭐 여기 계속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박스권, 제가 본 박스권 하단은 이미 깨버린 거죠. 깬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45만 원에서 유지되고 있었으면 이건 손절은 반드시 140만 원이 아니라 140 뭐 여기 3만 원 이렇게 해도 손절을 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손절 이익 실현을 중요하고, 만약에 70만 들어갔으면 내일 여기서 따블 먹었으니까 절반만 팔았으면 내 원금 찾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평생 갖고 있어도 뭐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초기에 들어가시고, 앞으로는 이런 매매를 하지 마시고, 내가 계속 보다 보면 막 이슈 TV다 계속 보다 보면 여기다 혹해서 넘어갑니다. 유혹을 당하는 거죠. 계속 보다 보면 거기에 안 하고 못 빼겨요. 그게 작년에 양극재를 보면 끝없이 올라가니까 계속 안 사고 있다 내려오면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손해 갑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고려 아연이었습니다. 네. 어제 150만 원까지 찍고 하루 만에 하한가가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지금 채팅창에도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걱정해주고 그렇죠. 계시고요. 또 냉정한 판단을 내려주시는 분들도 같이 계시네요. 아마 다들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가지가 싫어요님께서 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투자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 죄송할 게 아니고 맞아요.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정신을 딱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시는 게 정말 현명하신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지가 싫어요님께서 잘 진단 요청을 네. 해주신 것 같고, 아무쪼록 손실 더 커지기 전에 빠져나오는 전략 네.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윤재거 은행 향기 같대요. 네, 저한테 은행 냄새 펄펄 풍기나 봐요. 그 합정역에서 여기 회사까지 걸어오는 길에 네. 은행 진짜 많잖아요. 그 스멜은 참 참기가 힘든데. 밟을 때마다. 근데 저녁에 또 이게 우리가 또 한잔 하게 되면 네. 은행 안주 그건 같은 거 맛있죠. 먹잖아요. 요것도 고소하고 맞아요. 그 냄새는 너무 좋거든요. 참 사람이 그때그때 많이 달라요. 아니, 폭풍 주식님, 그걸 그렇게 고스란히 똥냄새. 응아 냄새로 바꿔주시면 갑자기
힘드네요. 자, 김수식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네. 희망인내 행복님, 코스모스라고. 오, 코스모스 같은 그래요. 의상. 코스모스는 뭔가, 그러네요. 의상 색깔이. 그건 좋네요. 좋습니다. 자, 가을 여자 윤지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맡겨볼게요. 네, 드가사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53,600원에 비중은 10%. 박스권 하단인 줄 알고 들어가셨다가 계속 빠지셔서 좀 이게 걱정이 많다. 살려주소! 네.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아유, 근데 이게 차트 보면 웃음이 진짜 안 나오네요. 맞습니다. 아, 이거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갔습니다. 29일 바로 어제 42,200원까지 내려갔었고 오늘도 지금 현재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선은 3분기 실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최근에 20% 이상 계속해서 낮춰 잡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대응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이 종목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를 제가 이 시간에 진단을 많이 해드렸는데 5만 원대도 그때도 전략 매도, 지금도 전략 매도예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바닥이라고 내가 샀다. 개인 투자자 물리는 거의 70%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닥이라고 많이 빠졌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문하는데 많이 빠졌어요? 많이 올른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많이 올랐을까요? 그전에 이미 올랐다 내려왔으면 빠진 게 아니라 많이 올른 거죠. 코로나 때 차가 없어서 거의 늦게 만들어서 공급이 안 돼서 가격이 뛰어서 막 올라오고 배송도 안 되고 그래서 선적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모든 게 정상화 됐는데 그리고 자동차 시장이 엔진차 시장은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주식 투자가 제일 쉽다는 것은 빨리 단기에 먹고 나오려는 게 어려운데 세상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용만 분석하면 나 이 주식 위험해. 나가 위험한 사람 당신도 투자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줍니다. 그렇게도 나는 참 위험하다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그 회사도 그렇게 누가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 같은 거 분석해서 보고 이 사업이 뭘 하는지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다 분석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 얘기도 안 듣습니까?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해가지고 전기차 때문에 세계 1등 폭스바겐이 망해가고 있는 줄 모르는 건 이상한 거죠. 독일 내에 폭스바겐 공장이 3개나 폐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임금도 10%나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자동차 주식을 삽니까?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지금 위기가, 그래도 현대기아차는 전기차를 라인업을 잘해서 좀 잘 만드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다른 GM하고 포드하고 스탈티스, 폭스바겐 전부 다 이제는 자동차가 정상 공급되고 엔진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거의 다 살면 다 샀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전기차 라인으로 못 간 그 기업들은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됐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로 짐투가 돼서 진차는 그러면 중국에서 해외 OEM 업체가 중국에 가서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 GMA라든지 폭스바겐은 매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엔진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또 엔진차를 삽니다. 자동차 부품이 없어지는데 싸대요. 저는 애널리스트들도 좀 봐야 되면 적정 주가 75,000 목표가 하고 있죠. 막 어떻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래를 지금 계속 빠지고 있으면 매출 다른 2차 전지는 새로운 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러면서 구산업이잖아요.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는데도 계속 현재 평가 금액 보고 하는데 그럼 보겠습니다. 한번 현대위아가 컨센서스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매출액은 그 정권사에서 이제 한 컨센서스 1.7%, 4.6%, 5%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15%씩 그전에 15%씩 증가됐습니다. 매출액이. 이익도 40% 늘다가 100% 늘다가 그전에는 거의 이익이 잘 안 났어요. 그죠? 그런데 또 계속 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예상보다 안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년 뒤에 예상대로 3천억이 나와도 이게
3천억이 영업이익이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고평가됐냐 하면 10조 정도, 9조 6천억 2년 뒤에 10조 정도 매출액의 영업이익이 3천억대예요. 그러면 마진율이 아주 낮죠? 낮은 상태에서 지금 3천억의 시가총액이 지금 1조 1천억인데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 보면 3천억이 10배면 3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평가됐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가치 투자를 할 때 이것만 간단히 생각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오류가 생기는 거죠. 남들이 아무리 싸도 관심이 없으면 그 주식은 못 가는 거죠. 이게 가장 투자의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싸다고 적정 주가는 3만이니까 한 2배만 가도 7만 원 정도는 가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가치 투자가 오류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저처럼 이런 분들, 저처럼 투자를 하는 분들은 장기 투자 이런 분은 엔진차 아예 관심도 없는데 부품주는 전기차로 패러다임 바뀌고 있는데 계속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과거도 처음부터 여기 잠깐 올라올 때도 내가 물가에 가지 말라잖아. 수용 못하고.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때도 안 사야 되고 지금도 안 사야 되는 거죠. 과거에 제가 이런 엔진차 같은 경우 2017년도에 현대차도 13만 때 6만 원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또 현대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관심을 끄고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 사고 싶으면 팔아서 2차전지 배터리로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시간에 현대 위아라는 종목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님께서 상당히 많이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5만 원 평단가일 때도 전략 매도 의견이 많이 나왔고 또 이 종목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전략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하셔서 결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눈에 띄네요. 졸파고트 믿는 모셨고요. 네. 자, 그리고 위에 보니까 가리님도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코롱티 슈진 종목 진단 요청. 아까도 확인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인가요? 자, 일단 지금 같은 분인 것 같네요. 90% 갖고 있으시고. 이태경님, 금양 갖고 계신 거예요? 오늘 금양이 장초반에 20% 네. 급락하다가 낙폭 줄였지만 지금도 10% 넘게 떨어지더라고요. 넘게, 그쵸. 전저점 깨고 좀 내려갔다 네. 왔는데 이것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 요거 한번 5위부터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세계 최고의 항공사입니다. 5위 공개드리겠습니다. 자, 5위는요? 바로 캐세이 퍼시픽 항공입니다. 영국 자본으로 이루어진 중국 국적기로 보시면 될 텐데요. 5위로 꼽혔다고 하네요. 아까 어떤 분이셨죠? 이용을 해봤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5위 한번 공개드렸고요. 나머지 또 4, 3, 2, 1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5가지 항공사가 네. 실제로 탑5 항공사입니다. 자, 4위도 한번 맞춰주시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관심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미라네코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장중에 저점을 낮추는 코스피. 현재 장중 저점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1%까지 하락을 하면서 2,590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이 0.5%의 하락으로 740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누적으로 어떤 종목들 검색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의 하락으로 59,0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고 일단 반등을 줬는데요. 21선에 대한 저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55,700원의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전환됐다가 오늘 쉬어가는데요. 반도체주 가운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정말 그동안 염원했었던 10만전자, 이걸 바라보던 게 바로 88,800원이었는데 이후에 주가가 이 10만전자의 절반 가까운 5만 원대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가 연초 대비해서 23%가량 주가가 하락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하락하긴 했어도 연초 대비해서 33% 정도의 상승을 기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엇갈리고 있는 반도체주의 움직임, 그 배경에는 외국인의 수급과 실적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정말 많이 팔고 있는데요. 지난 8월 23일
그 삼성전자를 팔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14조 원 가까이를 팔았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기간에 2,500억 원 정도의 매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역시 서로 엇갈리는 삼성전자는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밑도는 실적을 내놨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깜짝 실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고려아연 오늘 하한가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108만 1,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를 하면서 자사주를 매입해왔던 고려아연, MBK 파트너스에게 경영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죠. 이런 가운데 오늘 2조 5,009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유상증자는 채무 상환 자금, 시설 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반 공모입니다. 국민주로 고려아연을 바꿔나가겠다라는 회사 측의 의지고요. 신주 발행가액이 67만 원이라고 합니다. 소액주주, 기관 투자자, 일반 국민 등 다양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밝히긴 했었는데요. 다만 이런 공개 매수에 대한 자금들을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들의 어떤 가치를 희석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점에서 주가 실망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SK 하이닉스 올라와 있는데요. 2%의 플러스 19만 4,500원. 한미반도체가 4% 플러스입니다. 장중에는 오늘 7%까지 올랐었는데 이 한미반도체 역시도 주가가 크게 좀 튀어오르지는 못하고 차익 실현 매물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닷새 만에 일단은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다만 한화 정밀 기계 쪽에서 또 벤더로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해프닝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은 한미반도체를 좋게 얘기했었던 현대차증권의 애널리스트의 좀 애매한 그런 분석도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점을 지키면서 움직임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96,000원 이 주가는 잘 지지를 해야 그래도 좀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탐색할 것 같은데요. 지난 25일에는 자사주 소각 발표도 했습니다. 373억 원 규모였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주가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최근에 하락한 이후에 횡보를 좀 길게 했었는데요. 2022년부터 최근까지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횡보를 하다가 얼마 전부터 10월 중순부터 상승을 나타내면서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인데요. 이 한미사이언스 바로 경영권 분쟁 격화에 대한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의 임시주주총회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격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이번 주에 한양정밀 회장회 2명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 제기를 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네요. 자, 우리기술투자가 1%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관련한 소식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신석재는 차익 실현 매물을 좀 크게 받고 있는데요. 4% 플러스. 네이처셀입니다. 주가 바닥권에서 역별있던 차트에서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죠. 상승세가 벌써 6거래일째 이어지고요. FDA로부터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에 지정됐다는 이슈 이후에 강세가 이어집니다. 핑거가 오늘 주가 2% 마이너스, STO 관련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요. 피플바이오가 3% 가까운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전진건설 로봇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북미 펌프카 과점 사업자로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 나왔습니다. 트럼프발 인프라 투자 수혜가 전망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펌프카 시장의 후발주자지만 가성비 등 여러 가지 경쟁력으로 미국 시장에 잘 안착한 기업입니다. 금양 같은 경우는 11% 현재 하락을 띠고 있는데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에 따라서 신저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 관련해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움직이죠. SY 스틸텍 오늘 3% 플러스 띄고 있고요. 현대 에버다임 같은 종목도 이런 같은 테마로 19% 이 종목 강세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밖에 DYD, SG, SY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주 상승을 하고 있고요. 휴마시스가 28%, 29%까지 오르면서 2,000원 선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휴마시스는 오늘 또 재료가 한 가지 나오는데요. 짐바브웨 현지 법인 쪽에서 리튬 함유, 페그마타이드 광산 유망 지역을 특정하고 트렌치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짐바브웨 현지 법인이 있고 이쪽에 탐사를 한다라고 해서 그 2차 전지의 소재인 그 리튬 관련한 소재에 대해서 탐사한다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SP소프트가 바닥권에서 19%, 2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적용된 코파일럿용 가상 OS 출시한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주가 강세고요. 동서 최근 들어서 크게 봄을 키우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죠. 지난달 26일에 거래소가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10분 기업 단 5개만 편입이 됐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크게 상승하면서 신고가까지 내고 있는 수익률이 좋은 종목으로 동서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YG플러스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두산에너빌리티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신규 매수 관심 괜찮을까요? 네, 오늘장 또 부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네.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크라이나 재건주 지금 신규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비중을 적게는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트럼프가 되면 전쟁 휴전이나 어떤 전쟁 끝나지 않은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근데 미국 대선도 불확실하고 아직 결과가 나온 것 아닌데 쉽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선거 끝나고도 만약에 지금처럼 결과가 금방 안 나온다면 등락을 좀 할 걸로 보여서, 근데 이제 주가란 게 쌀 때 사놓으면 그나마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소형주다 그러면 대사 건설주들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그동안 워낙 관련된 주식들이 대다수가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주가 자체 바닥에 있는 주식이 반등할 때는 좀 사놔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 보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하면 우리 철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설 또 기계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유럽 쪽은 좀 두해가 되고요. 그래도 테마석으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비중은 최대 비중은 20% 이하로 적게 들어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적자가 나지 않는 기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냥 테마로 매매하시는 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매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 테마로 접근을 해야 되시고 비중도 너무 많이 담으면 안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참고될 만한 사항들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축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내용을 짚고 가시죠. 네, 좋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한 종목만 더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코아라님의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종목 한국가스공사를 신청해 주셨거든요. 매수 가격 좀 보겠습니다. 52,200원에 비중 10%.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상반기만 해도 진짜 많이 언급됐었죠. 네, 맞아요. 주가가 이게 원래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데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로 같이 엮이게 되면서 주가가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저때 발빠르게 올라가고 나서 살짝 내려왔을 때 네. 그래, 이 정도면 매수의 기회야 이렇게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그 뒤로 주가가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앞자리가 3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인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입니다. 52,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테마적으로 좀 이제 유전 관련된 걸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요. 한번 내려오면 다시 가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야 이제 전체적으로 이익을 내려면 가스가 많이 팔리든지 마진이 높든지 해야 되죠. 근데 가스가 많이 팔릴 일은 별로 없지 않아요. 산업이 안 좋아지면 그렇게 수혜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못 가는, 그래서 잘 안 가다가 요즘 관련해서 동해 쪽에 그래서 워낙 이제 올라간 거죠. 아직 멀었습니다. 확실하지도 다음 정부에도 가도 이루어질까? 시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냥 테마 기술적 매매는 좋죠. 그런데 한국가스공사 자체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에비타 마진율은 마진율이 7, 8%니까 현금 흐름 기준으로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정도면 현금으로는 마진은 괜찮죠. 그런데 제가 에비타 마진율이 뭔지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다면 재무제표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이고 모른다면 재무제표를 알 수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채 비율은 뭐 2000% 이렇게 넘잖아요. 이것은 부채가 많더라도 빚을 빌려서 이제 요즘 관리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자 배상 비율이 지난 6월 1.8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상으로는 그런데 주식은 여기 원래 이게 실적과 연관되지 않는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기대감에 의해서 실제 우리나라 동해가스가 나올까? 나온다고 확신하신 분들은 뭐 사가지고 계속 있어도 괜찮겠죠, 그죠? 저는 그냥 테마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주식을 그냥 주봉도 보시면 쌀 때 이미 뭔가 이상하잖아요. 여기 거래가 실렸다가 여기 실렸잖아요, 이렇게. 그래 실렸는데 이거 원래 잘 안 가던 주식인데 돌파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사야 되잖아요 주식을. 항상 거래 실린 초기 단계 딱 사야 돼요. 3만 원하고 아무리 높게 사도 38,000원이에요. 지금 팔아도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모르면 차트를 모르면 거래가 폭발해서 나는 이제 폭등하면서 이 한 번에 단번에 이까지 왔는데 그래서 고점은 그 정고점 다 넘기고 그러면 초기에 여기서 사가지고 눌림목이나 사들 여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5만 원대 내려와서 여기 사니까 늘 물리는 거예요. 이미 나는 정보력도 없고 주식이 막 추세 이렇게 갈 때 강하게 잡을 강단도 없지. 결단력도 느리고 우유보단하지. 그러면 주식은 늘 깨먹는 거죠. 단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 보시면 사야 될 구간에 그래서 빠졌을 땐 저희 사면 전부 다 테마주 내려갑니다. 이것도 테마로 보셔야 되고 제자리까지 내려갈 거로 보입니다. 일단은 저는 3만 원대 아니라 2만 원대도 나올 수 있는 주식이다. 보유하지 말고 지금 팔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테마적인 움직임으로 읽어봐야 되겠네요. 매도 쪽으로 가닥을 좀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아라님의 한국가스공사까지 살펴드렸고요. 뒤에 뭔가 재미있게 나오네요? 뒤에 트럼프 뭐죠? 전 대통령의 아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랭킹쇼까지 방문을 해주신 건가요? 자, 이제 국빈 방문입니다. 어디 이렇게 나오십니까? 그래요. 하이. 얼굴 보려고 안 보이네요. 참 얼굴 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성실히 저희가 도와드렸는데 아쉽게도 최병원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이거 최병원 전문가님 종목 진단을 더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왔나봐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 조금 더 들려달라고. 딱 슬쩍 왔는데 최병원 전문가님 가신다니까 에이 나도 안 해. 그래서 다시 간 거예요. 그렇죠. 참 랭킹쇼 대단합니다. 전 세계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 PD님이 그만하래요. 이상한 애드립을 자꾸 하니까 이렇게 직접적인 소리를 듣네요. 저희 해야 될 게 또 있어요. 뭐요? 밑에 나와 있는 거. 맞다. 이거 그렇죠. 미로슬라브 꼴띠 셰프. 여러분 셰프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왠지 요즘에 흑백 요리사가 유행하니까 꼴띠 셰프는 뭐 꿀 타주는 셰프인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사람 이름이고요. 아주 유명한 연주하시는 분이라고 하네요. 피아노를 아주 이분하게 잘 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네. 음악회에 초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1월 9일이죠. 토요일 오후 5시에 있는 예술의 전당의 네. 공연입니다. 저기 보시면 QR코드 보이시죠? 찍고 들어오시면 여러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3분, 내일 3분 이렇게 뽑아서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꿀띠 이렇게 야후님께서 다 읽지 못하겠고요. 꿀띠 요새 애들 말로. 제가 저분 얼굴을 못 봤는데 네. 좀 카리스마 있게 좀 생기셨다고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러시아 분처럼 생기셨는데 그래요? 국적은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군요. 예. 정말 화려한
다양한 기교를 보실 수 있어서 오. 피아노 공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보통 클래식 공연하면 재미없다, 지루하다, 자장가 같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절대 그런 생각 안 드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공연을 주최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싶네요. 사실만 얘기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바로 오늘 랭킹쇼 4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랭킹쇼 주제 4위입니다. 세계 최고의 항공사는 어딜까요? 자, 4위. 네, 일본 아나항공. 국적기 아나항공이 4위로 랭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네. 항공사도 올라와야 되는데요. 그래도 대한항공이 10위를 차지했다고 하니까 전 세계 수많은 항공사 중에서는 상당히 또 높은 순위로 랭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 3위 맞춰가시는 동안에 다음 전문가도 모셔보고 종목 진단 더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TI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빵빠레님의 종목이고 18,750원에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40%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반도체 관련 종목들 대부분이 그렇고 STI도 바닥권의 움직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수익권이시거든요. 잠시만요. 어떻게 저 가격에 맞췄죠? 그쵸. 이거 최근에 들어가시고 맞나요? 저도 그래서 이 차트만 보고 이 뭐야, 평단가를 보지 이거? 않았을 때 당연히 손실이시겠지, 보유 비중 40%인데 우와. 어떡하지? 라고 봤다가 최근에 들어가신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거 설마 어제 최저가 찍었을 때 그때 들어가신 건가요? 그러셨을 가능성도 그게 있겠네요. 최저가로 팍 내려갔다가 한 번에 아래 꼬리 말고 올라왔거든요. 네. 이야, 이거 이 정도면 40% 베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솔직히 많긴 많아서 이거 어떤 평가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STI라는 종목을 지금 저점 매수를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언제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STI를 일단 매수를 굉장히 이제 저점에서 잘 잡으셨어요. 운도 좀 따랐죠. 삼성전자가 계속 빠지다가 요즘에 며칠간 이제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본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점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제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도 거의 다 이제 저점 반등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STI는 어쨌든 그런 와중에 저점에서 상당히 좀 이제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STI만 본다면은 사실 지금 내년도 실적을 보면은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R이 지금 한 6, 7배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은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만족스럽다,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단지 이제 지금 워낙 이제 반도체 겨울론 이런 것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에 대해 가지고 실수였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수다. 하지만, 길게 보면은 겨울이 맞다.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확실히 불이 붙어 가지고, 올라갈지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으로서는 좀 자신이 좀 없는 상태죠. 그래서 STI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이제 기술적인 어떤 저항대 같은 데서 비중을 좀 줄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전고점이라고 하면은 22,500원 이상 22,900원까지 이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다행인지 너무 용감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40% 비중을 담으셨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해주세요. 22,500원 넘어가면은.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절반은 또한 27,500원 정도까지 또 가져가시는 걸로 요 정도 2개 정도의 목표가를 가지시고 지금으로서는 너무 막 중기적으로 들고 간다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이제 단기 대응적인 부분들을 좀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어떤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 2개 22,500원과 27,500원 요거 2개 외워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만 원 단에서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정말 잘 들어가셨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래 보시기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대응 전략을 짜주신 것 같으니까 2만 원대 목표가 2가지 전략 제시해 주셨거든요. 잘 참고를 하셔서 나오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채팅창 좀 볼게요. 쪽집게 챔피언님 모셨습니다. 음악성이 없어서 음악회 재미가 없어요. 네. 강원도에서 강원도. 힐링하는 게 최고다요. 챔피언님은 저와 좀 통하시네요. 그래요. 저는 음악회를 생전 가본 적이 없어요. 강원도에서 친구들이랑 펜션 잡고 그 술이나 좀 마시고 이게 최고의 행복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네. 술을 어차피 마실 거면 서울에서 마셔도 괜찮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거 낭만을 하나도 모르시네요. 그 펜션 딱 잡고 왠지 그냥 시골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고기를 야외에서 구워 먹고 이게 중요한 거죠. 서울에도 그리고 펜션 많지 않아요? 서울엔 펜션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뭐 호캉스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뭐 펜션 같은 데 뭐 있지 않을까요? 근처에? 중요한 건 고기를 꺼먹는 거예요. 야생에서 고기를 꺼먹고 그렇게 자는 겁니다. 합정역에 고깃집 맛있는 데 많아요? 아니 사람 바글바글 대서 안 돼. 그런 거 안 됩니다. 펜션의 그 분위기가 따로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샤님 오셨는데요. 공기 좋은 데서 마시면 취하지를 않아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윤생 옥수수 하모니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우리 미란 앵커의 이야기 아까부터 그 주말에 운동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이따가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미란 앵커님 주말에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직접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야생에서 설파하시면서. 고기 구워 먹고 술 게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YG 플러스 주주분들 술 게임 오늘 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조금 이제 그럼 다시 예.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진단을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 재중님의 종목입니다. 야, 이거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뭐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종목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유한양행입니다. 매수 가격 15만 8,100원. 이 매수가가 높은데요. 비중도 40%입니다. 진단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유.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건지 대류 소멸은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걱정이 크네요. 유한양에게 그전에 주가 상승이 워낙에 컸고요. 그 가운데서 16만 6천 원대 고점 찍고 지금 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끝난 건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정말 고민이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들어갔던 주가 레벨이 높고요. 비중도 너무 많으니까 지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유한양행입니다. 이거 매수를 좀 뒤늦게 하신 것 같은데 비중도 많으세요. 유한양행 여기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유한양행이 워낙 좀 높게 들어가셨네요. 지난번에 이제 벌써 뉴스 나오고 나서 8만 원대부터 지금 2배가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유한양행의 향후의 전망에 대해 가지고 뭐 밝은 전망들이 많이 있죠. 뭐 지금 이제 그 레이저티닙은 사실 이제 점유율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렉라자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았다. 올라가려면은 또 이번에 뭐 라지클루제 미국 출시 마일스톤 수령한 건도 있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얘기들은 많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8만 원대에서 16만 원까지 올라왔으면은 이제 뭐 살려는 사람보다는 팔려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눈치 보기가 시작될 거고요. 정말 이 이후에도 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을까? 또 모멘텀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런 모멘텀들을 시장이 알아줄까에 대한 그런 이제 물음표들이 많이 생길 만한 구간입니다. 딱 16만 원이.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매수를 하셨고 또 특히나 거기에서 40%를 한 방에 그냥 매수를 해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유한양행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가지고 이제 마일스톤 수령 부분들이 있고 뭐 레이저티닙도 이제 다른 나라들 이제 각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수령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일스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있을 텐데 근데 3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왔어요. 3분기 때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50%가 그 컨센을 상회를 했으니까 너무 잘 나왔죠. 근데 과연 이 정도의 이번에 마일스톤 들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잘 나왔는데 과연 이 정도의
서프라이즈를 앞으로도 계속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들죠.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재료 노출성으로 지금 밑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요. 한 번에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17만 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한참 동안의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걸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간 조정이 만약에 길어질 경우에는 기간 조정 기간 동안에 만약에 어떤 특별한 뉴스가 없을 경우에는 기간 조정 이후에 오히려 하락을 또 해줄 수도 있어요. 12만 원까지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수급적인 꼬임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은 15만 5천 원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은 일단 거기서 비중을 확 줄이십시오. 40%신데 비중을 10%만 가지시고요. 그 유한양행은 앞으로 뭐 어디에서 사시든지 간에 비중을 20% 이상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15만 5천 원까지 올라가면 비중을 10%만 남기시고 비중을 줄이세요. 그리고 비중 또 마지노선도 있습니다. 10월 2일에 저가입니다. 13만 9천 원. 깨지게 되면은 여기서도 비중을 10%로 확 줄이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뭐 물타기를 어디서 할지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박스권 정도 16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의 박스권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의 대응을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어디에서 비중을 먼저 줄여놓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박스권 달릴 때 나중에 비중을 또 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 줄이는 구간 15만 5천 원 그리고 마지노선 13만 9천 원이 깨지면은 비중을 10%로 줄인다. 요 생각 일단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십시오. 자, 유한양행. 지금 채팅창 보니까요. 셀리님께서도 유한양행 내가 매수하니까 떨어져요. 이런 아이고. 분들 아마 근데 진짜 많을 겁니다. 워낙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고 대표적인 전통의 제약사니까 따라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았을 텐데 그래서 많이들 지금 귀 기울여서 들으셨을 거예요. 13에서 16만 원대 이제 당분간은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면 어떻게 비중을 좀 덜어낼 수 있을까? 비중 조절에 대해서 신경 써서 앞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유한양행 살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채팅창에 그런데 지금 네. 등산 이야기, 헬스 그래요?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갑자기 헬스가 나왔어요. 쾌걸 근육맨 창호 2세. 근육 바보. 제가 바보를 아닌데. 힘센 남자. 레깅스가 레깅스 입고 등산 인증 한번 해주세요. 저 레깅스 입고 다닌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흉측하거든요. 상상됩니까? 네, 상상돼요. 레깅스 입고 제가 등산을 하면 아마 누가 사진을 찍지 않을까요? 이상한 흉측한 남자가 지금 레깅스 입고 등산하고 다닌다고. 만약에 많이들 용인해 주신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상상이 제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종목 진단 더 이어가 볼까요? 하나 더 가봅니다. 네, 지금 말이 갑자기 안 나오시네요. 제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상상을 했는데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아니요, 이쁘실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여태까지 네.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셨는데 레깅스로 좀 폼 좀 내셔야죠. 제가 안에 레깅스 입고 반드시 반바지를 입거든요. 레깅스만 입고 하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유튜버 김계란님께서 항상 레깅스만 입으시잖아요. 진짜요? 그래서 저도 레깅스만 입어볼까 한번 시도를 해보려다가 거울 보면 이게 차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항상 반바지를 그 겉에 또 입습니다. 안 돼요. 세 번째 종목 진단해주세요. 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햇살님의 종목이고요. 일신석재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단가가 2,480원이시고 비중은 8%신데 3년을 보유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빠져나올 시간인지 네. 얼마 정도 오면 정리하는 게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 오늘 시원하게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봉 전환이 되고 윗꼬리도 굉장히 길게 달렸습니다. 오늘 고점이 1,8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 1,600원대로 다시 밀려내려온 상황인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들고 계셨습니다. 이 종목 지금쯤이면 만족하고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으로 네. 묶였던 종목이잖아요. 아, 경협주가 좀처럼 잘 안 움직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또 기대하실 만한 건 트럼프 수혜주로 묶일 수 맞아요. 있다라는 이게 또 점. 테마 네. 바람이 불 수도 있으니. 한번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신석재입니다. 이 종목 어제도 급등이 나왔고 오늘 지금 음봉전환되긴 했지만 그래도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예, 이 종목은 뭐 테마주죠. 그러니까 테마주를 어디까지 들고 와야 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지금 테마주 매매를 못 하시는 거예요. 테마주의 특성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예전에 그 남북 경협 한참 될 때 그때쯤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계셔서 요행이 지금 이제 한 절반 정도 손실을 복구를 하신 건데, 그냥 지금 이제 테마주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들고 있는다. 이거는 굉장히 좀 힘든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일단 그 트럼프 테마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미국 대선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이제 트럼프 됐다 그러고 쫙 올라갈까요? 예, 보통 테마주들의 특성은 이제 당선될지 안 될지 모를 때 시세가 좀 나다가 막상 당선이 되면 제로돈 출생으로 또 빠지는 게 테마주들의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예, 그리고 어제 오늘 합해가지고 어제 25%가 올랐고요. 오늘 15% 올랐으니까 40%가 넘게 올랐어요. 이틀 동안에. 당연히 뭐 매물을 맞을 걸로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까를 목표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실적으로 뭐 밸류에이션으로 뭐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 빵빵 터지고 어제 오늘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리고 그 거래량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저 윗꼬리에 지금 물린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저기서 이제 뭐 일명 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팔고 1,800원 이상에서 다 팔고 지금 매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일 추가로 또 하락시킬 수도 있겠죠. 이걸 누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갈 때 파치는 게 최선이었죠. 제 생각에는 지금 8%시고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비중이. 8%시고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2,500원에서 물리셨는데 한 절반 정도 좀 못되게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매매를 할 줄 모르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아침에 못 팔아서 아깝긴 하지만 내일 또 올라가면 또 어떡하나 또 그런 어떤 걱정이 되긴 하지만 눈 딱 감고 지금 매도해버리시는 게 제일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테마주들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약간 손실은 감내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테마주의 바람이 그렇게까지 급등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요? 채팅창에 이상한 얘기들 많이 나와서 안 읽으려고 했는데 네. 이거 좀 웃기네요. 고조사토루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매수 신호인가요, 창호에?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레깅스 때문에. 와, 이게 진짜. 레깅스 자꾸 상상하니까 너무 혐오스러워요, 제 스스로가. 이거 더 이상 안 읽겠습니다. 자, 태경님, 그래도 금양 잘 버틴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좀 다행입니다. 금양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런데 11% 네. 아까 저희 시작할 때랑 비슷한 움직임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더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조금 더 힘내주길 바라면서 오늘 랭킹쇼 주제 요거 한번 3위까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자, 오늘 항공의 날 특집입니다. 44회 항공의 날이거든요. 자, 그러면 세계 최고의 항공사는 어디가 꼽히고 있을까요? 2024년에 나왔던 어워드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위 띄워주시죠. 자, 3위는 바로 에미레이트 항공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의 국적기죠. 에미리트 항공이 3위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 2위 후보는 딱 두 가지 남아 있습니다. 카타르 항공과 함께 싱가포르 항공입니다. 그리고 3위가 에미리트 항공이니까 아까 윤재 거 말한 그대로네요. 왜요? 그 약간 돈 많은 나라. 그러네요. 확실히 그럼 맞네요. 국간에서 입나는 거예요. 여유가 좀 있는 곳이 서비스도 확실하다. 그렇죠. 그런 거군요. 약간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저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네. 자, 1, 2위 후보가 남아있으니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1위, 2위까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코스피가 1%대 낙폭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0.58%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1시간 동안에는 또 어떤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지 미란 앵커와 함께 관심 종목 리스트 체크해 보시죠.
네, 2시 구간의 변화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검색하게 되는 기사는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소식을 보니까 인공기를 빼앗은 우크라이나 병사가 있고요. 첫 교전에서 북한이 사실상 전멸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고, 야당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검토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즉각 중단하라.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시간 간격에서도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으로 나오고 있고요. 1% 조정입니다. 58,800원. 현대 에버다임이 16%까지 강세를 띠면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동반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한일 단조 같은 스페코 같은 방산주의 상승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일 단조가 6.67% 상승을 하고 있어서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방산주가 2개 나오는데요. 한일 단조,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뭐 지금 방산 쪽에서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휴마시스 다 개별 이슈가 있습니다. 동서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이후에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식품주 27,000원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진, 건설, 로봇, 북미 쪽의 펌프카 쪽 과점하고 있는 업체다라는 점. 오늘 장중에는 21%까지 뛰어올랐다가 6%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위권 아래에서 보시면 SP소프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와서 이 양봉의 길이가 크지 않게는 보이시겠지만 21%까지의 큰 폭의 상승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이런 SP소프트, 비트나인,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과학 컴퓨터, 이스트소프트, 폴라리스 AI, 플리토 같은 AI 챗봇 관련주, 구글, 알파벳의 AI 기반 클라우드 매출 급증 소식에 따라서 오늘 강세죠. 시간의 거래에서 알파벳 5%대 상승이 있었고요. 오늘 그에 따른 훈풍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에 대한 또 영향력도 우리 장에 오늘 있죠. 히림도 현재 7%가량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관련주입니다. 소식을 좀 더 찾아보니까 캐나다에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장관급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또 우리나라 그 관계자들이 참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히림이 올라간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히림 같은 경우에는 재건 사업에 필수적인 도시계획, 정비,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히림의 주가도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 확산에 따라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조선내화가 현재 10%까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조선내화는 뭐 오늘 수주 공시가 한 가지 있네요. 430억 원 정도의 수주 공시가 있다는 점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셀, 카티스가 12%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태성은 복합 동박,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원래는 PCB 장비 기업이고요. 주가 고점 찍고 사상 최고치 찍고 하락한 이후에 다시 또 기술적인 반등 보여주는데 추세 변화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텐베거가 나온 종목이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그레디언트가 12%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엔비디아와 그 투자를 한 기업 IMBIC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AI 기반 신약 개발 기업 IMBIC 테라퓨틱스가 획기적인 신약 개발 모델을 공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새로운 신약 개발 모델인 인챈트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인챈트가 신약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혁신적인 AI 모델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면서 엔비디아 그리고 그레디언트, 우리나라 그레디언트라는 기업이 이 IMBIC 테라퓨틱스 쪽으로 예전에 투자했던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강세고요. 일신석재 2% 후반 상승, 우리기술 투자도 오늘 크게 오르지는 않고요. 차익 실현 나오고 YG 플러스가 이 시각에 17%까지 하락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올렸던 고려아연도 오늘 많이 내리고 있는데 YG 플러스도 오늘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릴게요. AI 소프트웨어주가 모처럼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매기 확산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매기 확산을 기대해봐도 좋을런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질문은 AI 전반적인 섹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기 확산 기대하면서 지금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예,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이제 뭐 상담할 때마다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게 있는데,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오늘 뭐 이제 비트나인이 좀 이제 올라가죠. 20% 정도 올라가는데,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이 없다라고 제가 굉장히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는 뭐,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규모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 AI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AI를 좋은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투입이 돼야만 좋은 AI가 나오죠. 오픈 AI가 세계적으로 1위를 할 수 있는 이유,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AI를 활용해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이유, 전부 다 자금력이죠. 오픈 AI는 그런 AI를 만들어 놓고도 또 조 단위의 자금을 또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전반적으로 그런 자금력이 없습니다. 네이버 정도가 이제 원래 자금력이 좀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또 SKT 정도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해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글로벌 그 시장에서 써먹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이제 강력한 AI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게 되냐면, 결국에는 정부 쪽에서 얼마나 사용을 해주느냐, 결국에는 이제 보안주랑 비슷해져 버려요. 보안주들이 정부 입찰 받아가지고 결국 그 먹고 사는 정도인데, 그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잘 안 써줍니다. 기업들도 AI를 쓰면은 다 아마존이나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쪽 쓰지, AI 소프트웨어를 우리나라 거를 굳이 쓸 이유가 사실은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주들은 실적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별로 움직일 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호재거리들이 하나씩 나오면은 반등들이 나오고 급등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오히려 좀 매도들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라기보다는 이제 오늘 이제 호재가 있죠. 엔비디아랑 공동 투자했는데, AI 관련 그 모멘텀이라고 보긴 좀 힘들죠. 이거는 일종의 바이오 모멘텀인데, IMB가 테라퓨틱스 신약 개발 모델을 했다, 이런 거니까, 이런 이제 개별적인 어떤, 이런 모멘텀으로 올라갈 때는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예전에 많이 움직이던 그런 AI 그 테마주들로 분리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는 매수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물려있게 계신 분들은 반등이 나온다면 빠져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투자 소식들도 들려오게 되면서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AI 관련된 종목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경쟁력이 좀 붙인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아까 전에 그 채팅창에 그 북한국 교전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네. 이 얘기들 많이 나오네요. 드론 관련돼서 지금 요즘에 전쟁에서 드론이 많이 사용이 그렇죠. 되죠. 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도자 얘기가 나오면서 읽을 수 없는 댓글들이 그래요. 너무 많아요. 이거 잘못 읽다가는 제가 네. 국정원에 어떻게 좀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요. 저 더 네.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SD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LG그룹의 순환인가요? 실적 나오면서 LG화학이 급락이었고, 오늘은 또 LG생활건강이 뚝 떨어집니다. LG생활건강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 가격이 36만 원이시고요. 비중은 18만 원입니다. 18%입니다. 단기로 반등 가능할까요? 단기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최근에 들어가셨을 가능성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주가가 30만 원대 중반 정도 수준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진 네. 않았어요.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주가 39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기도 했다가 또 다시 30만 원대 그렇죠. 중반으로 갔었죠. 자, 그런데 잘 버텨주나 싶었는데
이 실적이 이번에 나오게 되면서 그 실적 실망감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죠. 5% 넘게 떨어지고 33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실적 실망감 단기간에 극복이 가능한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신기수 전문가님, LG생활건강입니다. 이 실적 실망감 때문에 오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LG생활건강 앞으로 전망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좀 움직일까요, 이 종목? LG생활건강 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품주와 관련해서 아모레나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중국 경기 부양책 때문에 올라갈 때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때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 지금 실적이 안 나온다. 올해 4분기까지도 실적이 안 나올 거예요. 중국 쪽에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서 중국이 아닌 지역 쪽으로 확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건 맞죠. 근데 거기에서 실제로 확대 투자한 부분에서 안정화가 되고 실적이 잡히려면은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럼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주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모레나 LG생활건강 이런 쪽으로는 제가 오히려 매도 의견을 좀 드렸던 종목들인데 3분기 때 실적이 어닝 쇼크인데 이거는 거의 예견이 돼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리포트를 좀 이제 안 보시고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미리 좀 리포트들도 다 그런 것들을 예견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좀 매수를 해버리셨네요. 단기적으로 반등 안 나올 겁니다. 상당히 좀 기간이 좀 걸릴 걸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4분기에 대한 전망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4분기에 대한 전망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한다는 호재는 이미 다 써먹었죠. 지난 9월 하순에 써먹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안 들을 거고요. 잘못하면 32만 원 밑으로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럼 중기적으로는 어떠냐? 중기적으로는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각 지역에 지금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채널들을 좀 확대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그 채널들에서 이제 앞으로 수익이 잡힐 거다 하는 이런 이제 전망들이 아마 내년도 가면은 2, 3월 되면은 그런 전망들이 또 부각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물려 계실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려면은 요번에 나왔던 그 8월 5일 날 저점인 32만 원 깨지면은 일단 매도 비중을 줄이시든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냥 들고 가보겠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냥 내년까지 들고 가시면은 다시 또 본년가 이상 한 4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비중 축소 이상 비중을 확 줄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입니다. 이전부터 화장품 관련돼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던 얘기인데 단기적으로는 승부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신다면 비중을 확 줄여놓으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내년까지 길게 보신다면 한 4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겠지만 아마 그때까지 그냥 끌고 가시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아무쪼록 이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채팅창을 한번 읽어드릴까 했는데 이번에는 네. 또 장가로 도배가 됐습니다. 그래요. 이 얘기 한번 나왔다면 쭉쭉쭉 올라가네요. 차마 다 읽기도 어려울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슬슬 포기하는 단계이긴 한데 서다께님께서 어떻게든 저를 빨리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 포기하셔도 같아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네, 저도 제 마지노선을 개인적으로는 만 40이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넘어가면 진짜 마음속으로 포기할 것 같거든요. 그전에는 여러분이 한 번씩 좀 잡아주세요. 네. 네. 랭킹쇼에서 꼭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미생에서 완생으로님의 닉네임 너무 야. 멋집니다. 대단한데요? 뭔가 바이넥스. 드라마틱한 이름이네요. 바이넥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22,000원에 20% 어찌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보내주셨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좀 꺾여 있긴 한데 얼마 전에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혹은 급등
나오기 전에 들어가셨다면 아쉬움은 남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급등 나왔을 때 저 가격에 지금도 아는 거르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언제 들어가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22,000원 평단가, 비중은 20%, CMO의 대표적인 기업이긴 한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전망을 예측하시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넥스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바이넥스는 이제 CDMO 쪽으로, 국내에서 중소형 CDMO 쪽으로 상당히 좀 유력한 종목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CDMO 쪽 종목들이 바이넥스도 그렇고, SD팜도 그렇고, 뭐 다들 빠져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미국 생물보안법 부분에서 올해 안에 이제 통과가 유력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고, 뭐 한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내년부터의 어떤 그런 생물보안법 수혜, 또 증설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가동률 확대, 이런 것들이 바이넥스한테는 뭐 호재거리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빠지긴 하지만 충분히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거의 뭐 반등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121선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해볼 수가 있고, 들고 계실 만한 종목이다 싶어요. 20%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합니다. 20%시기 때문에 19,000원 깨지면은 뭐 절반 정도 일단 매도는 해주셔야 될 거예요. 19,000원 깨진다는 소리는 뭔가 좀 그 시장에 노이즈가 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 뭐 매도하신 이후에 다음에 또 매수자를 좀 찾으시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두고 계시면서 한 25,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올해 뭐 11월, 12월 이내에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조금 두고 계신다면 제 생각에는 29,000원까지도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가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일단 보유하자. 그리고 위쪽으로 25,000원, 29,000원, 아래로 19,000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보유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25,000원 윗단으로 목표가는 제시해 주셨고, 지금 매수가가 22,000원이신데 19,000원 손절 라인도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해주신 신기수 전문가는 오늘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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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오늘 레키쇼 주제 항공의 날 특집이었죠. 세계 최고의 항공사를 꼽아보고 있습니다. 1위와 2위까지 공개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1위와 2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1위는 카타르 항공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국적기 싱가포르 항공이 2위를 차지하게 됐네요. 네, 카타르 항공 그리고 싱가포르 항공, 에미리트 항공 거의 예상대로 1위 순위가 흘러갔습니다. 자본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또 어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표 결과는 네. 에미리트 항공이 1위로 나왔네요. 47%를 투표해 주셨고요. 그리고 2위로 싱가포르 항공, 2위는 맞춰주셨습니다. 카타르 항공이 여러분의 투표에서는 3위로 기록이 됐네요. 이게 조금 1위와 3위가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렉기쇼는 아쉽지만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진단들 꼼꼼하게 받아보시기를 저희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